야간에 집결한 단속반, 풍향을 측정하면서 야산 곳곳을 살핍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에서 대북 전단 동향 확인에 나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전단을 뿌리지 못하게 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긴급 투입됐습니다.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곳 포천 일대에서 순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단 살포 현장을 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안전법입니다. 전단을 날릴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과는 별개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전단이 오고 가고 서로 간의 불안 요소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안 심리가 더 증폭되고 미국 역시 남북 상호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What they're doing with these balloons are outrageous and so counterproductive to that reduction of tensions. We're interested in reducing tensions, not in increasing them. 탈북민 단체들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당분간 특사경과의 쫓고 쫓기는 극한 상황도 예상됩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건 그제인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되돌아간 것 말고는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규모는 수십 명으로 곡괭이 등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수풀이 우거져 군사 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고 길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경고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또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청취된 대남 방송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창고 근처 도로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땐 풍선에 들어있던 폐지 조각에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어제 밤사이 북한이 또다시 31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네 번째 살포입니다. 이전까진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이번엔 대북 확성기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젯밤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도발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물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리는 이유로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들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살포된 오물풍선은 모두 1,600개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산에 들어선 초소. 인접한 산 정상에도 새 구조물이 보입니다. 대북 방송 시설이 있는 파주의 한 마을 앞 북한군 경계 시설입니다. 6년 만에 재개된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 구역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방호가 되는 곳에서 작전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콘텐츠인 국군 심리전단,
자유의 소리는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북한의 언론은 김정은만을 위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과 북한군 장병에게 송출하는 라디오는 이곳 접경 지역에서 비교적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남북 심리전이 본격화될까 우려합니다. 확성기 외에는 별다른 오물풍선 대응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은 오늘도 풍선을 격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전방에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까지 식별됐습니다. 북한의 조짐 이상하면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대북 관계가 원활해져야 저희가 뭐 이제 그 안전이라든가 또 영동에 차질이 없으니까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 뭐 풍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군은 속도 조절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평온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이 또 오갈 가능성이 커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피해 내용을 확인 뒤 자체 예비비로 차량, 주택 파손 등에 대한 원상 복구 또는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해 시민은 시 민방위 담당관으로 전화 접수 후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서울에 접수된 4차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걱정되고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올해 북한에서는 4차례 대략 한 1,6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남한 쪽으로 내려보냈는데 저는 진짜 불안한 게요. 4번 다 안전 문자 받았어요. 전 일산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전 문자 받았을 때는 뭐 이거 북한이 진짜 뭐 총을 쐈거나 아니면 포를 쏜 거 아닌가, 미사일 쏜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상당히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저 풍선이라서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계속 저런 안전 문자 받으시면 놀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이러한 좀 안보 위기, 불안과 관련해서는 위기 관리가 좀 잘 돼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5월 28일 날 이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을 때 김여정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거는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전단을 시민단체에서 쏘니까 그것을 우리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인식과 행동과 조치를 취하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되갚아 준 건데 이제 김여정이 저런 얘기를 하고 본인 존재감 나타내고 또한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카드를 좀 꺼내 들면서 어제부터인가요? 이제 실질적으로 대북 확성 내용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김정은 체제의 불합리성 그리고 김정은 때문에 북한 주민 당신들이 못 살고 전 세계에서 제일 핍박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깨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북한의 수뇌부로서는 상당히 좀 아픈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서는 뭐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저걸 매일 그냥 1년 365일 같은 내용을 북한 주민들이 듣다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비전투적인 하나의 대북 공격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뭐 김여정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고 새로운 대응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상황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으로까지 확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위기 관리 정부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대남 발표는 주로 김여정이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전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정은 옆에서 우리 하노이 이제 북미 회담 때 보면은 중간에 열차 세웠을 때 김정은이 담배 필 때 김여정 부부장이 재떨이 같은 거 하면서 측근에서 지근거리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앙간부 학교 개소식이 있었는데 공식 수행원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김정은의 활동 상황을 지켜보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김정은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권력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송월 씨 그리고 또한 김정은의 딸인 김주의 후계자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여정 씨가 좀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남 공격이라든지 담화에 전면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북한에서는 우린 6월 9일 날 이후로는 그 오물풍선 안 보낼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김여정이 당초 했었는데 이제 뭐 대북 전단 계속 보내고 뭐 확성기로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하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6월 달부터는 우리 남쪽으로 풍선을 못 보낸대요. 왜냐하면 6월 달부터 바람의 방향이 남에서 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북 전단을 훨씬 더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6월 9일 이후에 보통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안 보낼 거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남침, 뭐 도발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